저는 AM 솔루션 대표 김동식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 3D 프린팅이나 3D 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건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그 교수님 한 분한테 이 강의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경 교수님께서 교육학 전공 박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그런 쪽에 관해서는 이 박사님이 좀 해주실 거고요. 저는 앞에서 3D 프린팅하고 그 다음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저희 처음에 저희가 주제를 요청을 받기로는 3D 펜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오신 걸 보니까 거의 고등학교 교사님들이 많고 중고등학교 교사님 주로 있는데, 사실 3D 펜은 중고등학교에는 좀 너무 낮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어떤 주제를 좀 많이 해야 되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혹시 초등학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초등학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다가 중고등학교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는 3D 펜보다는 3D 프린팅 쪽에 관심이 더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프린팅하고 소프트웨어하고 3D 펜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그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3D 프린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아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Makes Empire라는 3D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호주, 미국, 영국,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서 쓰고 있는, 학교에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가서 호주에 가서 직접 보고도 했는데 교과 과정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참 괜찮겠다 싶은 게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교수님께서 교수학습 방법 적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3D 펜 실제 활용에 대해서 실습 곁들여서 해 주실 겁니다. 그럼 3D 프린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3D 프린팅은 하도 요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신문 방송에 나오고 해가지고, 사실은 3D 프린팅은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실제적인 3D 프린팅의 학문적인 명칭은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절삭 가공 기계라는 거 아시죠? 깎고 드릴 뚫고 하는 거, 그하고 정반대 개념으로, 그 절삭 가공은 이렇게 네모진 거를 깎아가지고 물체를 만드는 데 비해서 3D 프린팅은 애디티브 하나씩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 한 층 이렇게 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을 붙여서 나중에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인데, 그럼 이 3D 프린팅, 왜 3D 프린팅이 필요하냐? 첫째, 3D 프린팅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CAD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CAD라는 캐디안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CAD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다음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은 STL 파일이라는 파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세이브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은 CA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슬라이싱을 해야 됩니다. 슬라이싱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한 층 한 층 한 층 한 면을. 그러니까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2차원적인 면을 계속적으로 쌓으면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AM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CAM이라는 프로그램을 거치고 나면 G코드라는 소프트웨어로 변하는데, 이걸 가지고 3D 프린팅에 실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3D 프린팅을 할 때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CAD에서 얼마만한 잘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3D 프린터는 사실 그냥 출력해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한국에서 보면 거기다가 3D 프린터에 주관이 되어 있고 3D 프린터 조작하는 법, 이거는 굉장히 사실 심플해요. 요즘 그리고 거의 단추만 누르면 자동으로 프린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쪽이 많이 이제 간과되고 있고 거의 프린팅 쪽을 추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저는 안타까운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CAD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신기버스나 3D 업 앤 다운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디자인을 올려놨어요. STL 파일로. 그러면 일반 유저들은 사실은 디자인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그 신기버스나 3D 업 앤 다운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3D 프린트에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3D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3D 프린터를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보면 이 3D 프린팅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비행기 부품도 만들고 있고요. 그거는 금속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빨 쪽, 지금 임플란트 쪽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요즘은 의료 쪽에서 이제 3D 프린팅이 좋은 점은 스캔을 해가지고 그 환자가 기존에 있던 뼈 구조하고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환자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맞춤식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귀도 보면 지금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에 많이 쓰고 있는데 보청기의 귀 구조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량 생산해서 끼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맞아가지고 귀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귀 속을 스캔을 해가지고 스캔을 하거나 모양을 떠가지고 그 귀에 맞게끔 보청기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에 딱 맞는 보청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일반적인 것보다 가격은 비싸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3D 프린팅을 응용을 하면 그런 개인 맞춤용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항공, 우주, 그 다음 방위산업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하고, 요즘 이제 치과하고, 그 다음은 여기 설관절 임플란트 수술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요즘 이제 많이 연구가 하고 있는 게 바이오 쪽, 피부나 줄기세포를 3D 프린팅으로 프린팅해가지고, 귀 같은 거, 사고로 귀 같은 거 없어진 분들을 자기 귀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하든지, 이제 줄기세포, 그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갖고 다시 그 생성되게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제가 좀 말씀드리는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3D 프린팅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3D 프린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안 알려졌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RP,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 해가지고 시제품 만드는 데 주로 써졌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이제 오바마가 연두교수에서 3D 프린팅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 3D 프린팅을 중점적으로 키울 거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처럼 몰려올 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뒤로부터 이제 3D 프린팅. 사실은 3D 프린팅은 한 업체의 이제 업체가 주도하던 이름이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3D 프린팅을 하는지 절삭 가공을 안 하고 하면 처음에 보시면 위에 보면 여기 이제 서브스트랙티브 머시닝이라는 게 절삭 가공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 기계들로 가지고 하는데 이런 소재를 가지고요. 예전에는 깎아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남긴 게 250파운드만 남긴 거예요. 처음에 500파운드짜리를 가지고. 이게 5,000파운드 가지고, 5,000파운드. 그러니까 한 20대 1 남는 거는 1, 2고 19는 다 깎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는 3D 프린팅을 이용을 하면 실제로는 200에서 275를 가지고 25 안 쓰는 부분만 빼면 250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 활용도에서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아주 비싼 티타늄이라고 하죠. 티타늄, 코발트, 크롬 같은 소재는 다 3D 프린팅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항공 부품들이 왜 많이 적용이 되는 가 항공 부품 굉장히 비쌉니다. 주로 티타늄이나 뭐 아주 가볍고 깎기 힘든 금속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소재가 비싸고 깎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항공 부품 쪽으로는 지금 현재 많이 적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자기가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은 깎아서 만드는 건 생각도 못했던 디자인이 이제는 프린팅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형상도 훨씬 더 간편해질 수 있고요.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 예전에는 두세 개 부품들을 붙이는 게 지금은 이제 하나로 그냥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게 할 수 없던 안에 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공기가 흐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깎는다는 것은 겉면을 핸들링 할 수 있지만 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쌓아 올리면 속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 안에다 속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이 흐를 수 있게 이건 금형인데요. 물이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금형을 찍고 나면 빨리 굳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건 군인데 미군에서 하고 있는데 MPH라 해가지고 이거는 예전에 이라크 전투 때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됐어요. 탱크가 가면 탱크 부대가 가면 이게 따라가요. 3D 프린터 하나하고 가공 장비 하나가 여기에 트레일러에 실려가지고 따라가다가 탱크가 부품이 하나 고장나면 그 자리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캐드를 받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프린팅 해가지고 바로 끼워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미군의 목표였고요. 실제로 그걸 부품을 미국에서 공수해 와서 갈아 끼우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군에서는 이게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MPH라고. 실제로 이거는 인터넷에 MPH라는 걸 이제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에서 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3D 프린팅이 산업에 접목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고 싶다 하면 이걸 자기는 아이디어하고 디자인까지는 했지만 이걸 시제품 만드는 데 가지고 가서 목업을 만들고 다시 제조하는 데 가서 하고 이런 걸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 외부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프로토타이핑 시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 제조하고 어셈블리하고 그 다음 유통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3D 프린팅은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고 디자인만 할 줄 알면 바로 자기가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종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직접 팔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팔 수도 있고요. 이런 유통 채널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인 기업들이 앞으로는 많이 탄생할 거라는 게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1인 기업들이 탄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재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이건 뭐, 사실 이제 이런 건 좀 지루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D 프린팅으로 현재로 못 만들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예. 프린터가 좀
예. 이 3D 프린팅 하나의 단점이 재료가 달라지면 3D 프린터도 달라져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혹시 뭐 한두 개가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은 이런 재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 이 3D 프린팅 하는 기술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7가지 기술인데, 이거는 글쎄 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액체 광조형 레진을 사용해 가지고 한 면 한 면을 굳혀 가지고 만드는 기술이고요. SLA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최초의 3D 프린팅의 이제 기원이 된 기술입니다. SLA라는 게 스테레오 리토그래피 애퍼레터스라고. 그 다음 이제 FDM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요즘 보는 거죠. 여기 15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몇천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쌓아 올리는 겁니다. 집에서도, 아마 집에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까도 뭐 사셔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장비 가격도 싸고, 재료도 쌉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고장도 많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뭐 이미 아마 학교에 거의 다 한 대 이상씩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사실 때는 사실 가격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FDM이 많이 사용돼 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신뢰성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거의 뭐 조트락스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몇 개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 사시는 게 나중에 관리하는데 골치가 안 아프실 겁니다. 거의들 보면 사가지고 그냥 구석에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이건 DD라는 방식은 이게 금속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이제 기술적인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금속을 녹여가지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거는 SLS라고 금속 분말을 깔아가지고, 금속이나 플라스틱 분말을 깔아가지고 그 분말들을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잉크제트 프린터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뿌려가지고 쌓아 올리는 방식이고요. 멀티젯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DLP라는 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원을 조사해가지고 한 면을 굳혀가지고 한 면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굳이 기술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고, LOM이라고, 이거는 이제 주로 종이 프린트에 많이 쓰는데요. 종이 한 장을 자르고 붙이고 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롤페이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씩. 그럼 종이로 만들면 단가는 굉장히 싸지죠. 종이가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A4 용지를 그대로 쓰는 프린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가가 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장비도 비싸고 해서 따져보면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거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러 산업 분야별로 3D 프린팅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 중국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집도 짓고 있고요, 지금. 근데 내구성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은 못하는 게 없어요. 집도 짓고 있고 뭐 아파트도 짓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두개골뼈, 이 함몰이 없어진 다쳐가지고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머리의 형상에 맞게끔 그 데이터를 스캔해가지고 인공뼈를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의족
같은 것도 정확하게 그 사람 발에 맞게끔 지금 만들어서 쓰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동물 독수리 부리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요거를 복원을 시켜가지고 적용을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부 이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피부를 직접 인쇄를 해가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인쇄까지는 안 갔는데 실제로는 나중에는 피부를 직접 인쇄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피부세포를 재생을 시켜가지고 붙여가지고 복원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애가 기관지 연화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애 그걸 스캔을 해가지고 거기에 끼워서 애가 치료되게끔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차 이런 의료 쪽이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3D 프린팅이. 왜냐하면 사람 몸마다 다 구조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사실 사람 몸이에요. 의료 쪽이에요. 그 다음 이런 거는 이것도 사실 지금 보시면 이거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실물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보시면 이 결이 있어요. 종이로 칼라 프린팅해서 만든 3D 프린터고요. 이런 샘플 만드는 거란지. 그 다음 인형 피규어는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조명 장식 이런 거는 뭐 자기만의 이런 조명 장식을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프린팅을 해가지고 만들고요. 요즘은 이제 의료쇼에 가끔씩 등장을 해요. 이렇게 의료도 프린팅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아직까지는 재료가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재료를 찾아내려고 그러고요. 신발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데 한 가게에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 얼굴을 스캔을 해가지고 바로 손님 얼굴을 가진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초콜릿 프린터는 굉장히 쉬운 프린터예요. 근데 그렇게 푸드 프린트라고 그러죠. 피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썩 활용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삼아 만들어는 보고 이렇게 뽑아보지만 그 이상으로 확장은 안 되고 있고요. 이거 뭐 3D 프린팅 스토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요. 이건 자동차, 뭐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대형 구조물.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자전거, 차까지도 실제 이거는 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차 바디 자체를 다. 그 엔진까지도 3D 프린터로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문제는 다 할 수는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지금 실용화가 못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3D 프린팅 기술이 저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번져 있고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별로 보면 거의가 지금 미국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3D 프린터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점유율을 나눈 건데요. 미국하고 일본, 독일인데 실제로 3D 프린팅 기술은 미국하고 유럽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하고요. 3D 시스템즈라는 게 미국 회사고요. 오바마가 연두교수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실업률이 아주 높았고 미국이 더 이상 3차 산업으로는 뭐 차 산업도 다 뺏기고 해가지고 성장시킬 요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3D 프린팅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점유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산업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거 해가지고 남이라는 국가 직속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3D 프린터 회사들을 거기에 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영국, 호주, 중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보면 한국은 사실 3D 프린터 2%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안타깝게도 거의 다가 FDM 아니면 다 독일이나 미국 회사들 거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직은 3D 프린트 기술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FDM인데 FDM도 사실은 경쟁력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은 요즘 이제 SLS라는 금속 3D 프린팅 쪽으로 몇 개 회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실 이 시장이 지금 2013, 2014년까지는 좀 주춤하다가 15년부터 다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해 한 30에서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뭐 성장을 거의 지금은 2014, 2015까지는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예측한 바로는 그때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예측한 건데요. 12년도에 예측하기를 2015년도에 한 40억 불 전체 시장이 40억 불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5년도에 보면 50억 불이 넘었어요. 전체 시장이. 그 정도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3D 프린터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 거기에 아직 끼지를 못해서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금속 3D 프린팅 쪽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뭐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이미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앞에 김동식 대표님이 강의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이 IT와 또 그 외에 이제 3D 프린팅 뭐 관련한 이런 교과를 통합적으로 각 교과에 적용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강좌를 신청하셨을 듯한 선생님들이었길래 그것도 제가 그 김동식 대표님과 저도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프린터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컨텐츠를 기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류 가운데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사람인데요. 저는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대학교 유아교과 교수입니다. 저 이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컴퓨터 및 ICT 이쪽의 전문가들이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3D 프린팅은 아시다시피 도입된 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디지털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접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초기 화면에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교육이라는 그 제목을 잡아놨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그리고 제가 유아교육에서 이 디지털 그리고 또 이 3D 프린팅을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했는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강의에 앞서서 좀 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 현장에 이 디지털이 이제 컨텐츠와 이렇게 병합이 돼서 소개된 것도 많이 진화가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초 그때부터 이제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대학으로 오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좀 다르게 컨텐츠는 이제 아무래도 유아교육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쪽에 그쪽 분야의 컨텐츠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대학에서 이제 중심 과목은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 쪽이긴 해도 오늘날 제가 과연 이 과목 강의를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뭐 제3혁명, 제4혁명 얘기하면서 요즘 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반 다 활용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 융합학문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 교육 현장에는 이러한 디지털 및 진화하는 발전하는 이런 공학적인 것을 어떻게 접목할까? 이거는 꼭 그 컴퓨터 ICT 그 전문가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접근을 한 사람이고요. 올 연초에 우리 한국 어린이 미디어 학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어린이 미디어 학회에서 제가 이 3D 프린팅과 유아교육, 3D 프린팅의 유아교육 적용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강의 의뢰가 저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대상 선생님들의 그 성격을 제가 불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냥 초중고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방법론 이렇게 병합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까 손 드실 때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셨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 교과 쪽은 제가 사실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 전공 분야에 맞게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를 많이 들 것 같고, 각 분야에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과목이 또 다 달라서 그 과목에 이것이 어떻게 접목될지, 저도 상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디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디지털이 우리 생활 아주 근처에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이미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책상 위에 다 올려놓았듯이 이미 학교 현장에 뭐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적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그 촬영하신다 해서 제가 좀 꺼려 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제 연구 그 기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소개했는데, 2000년이면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온라인 컨텐츠가 막 이제 도입이 되던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성화 사업으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사이버 유치원의 개념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지금 발빠르게 이제 우리 유아교육 쪽에 컨텐츠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 2010년 3월부터 이제 교육부가 이제 유치원의 로봇 기반 알러닝을 보급 시작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유보 통합 이런 게 굉장히 쟁점화되고 논의되고 있으면서 누리과정이라고 다 아실 텐데, 그 누리과정을 이제 교육과정, 교육계획 이런 것들이 교사학습방법으로 적용이 되면서 교사들이 학습 매체인 누리지도서, 이것이 교육부 그리고 보건사회부 합동으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DVD 이제 함께 이제 교수 자료가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개발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IT가 교수 매체로 병용이 되는 온오프라인이 함께 사용되는 이 역사를 제가 이제 그래서 배경을 잠깐 설명했고, 그 밑에 사진들은 저와 같은 기기들이 컨텐츠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잠깐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최근에는 저 선생님이 아이들 개별 지도할 때 혹은 단체 전체 지도를 할 때 휴대용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뭐 아니면 녹음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다양한 이런 교습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각급 학교에서는 이제 그 제한된 각 과목마다 특성에 맞게끔 좀 많은 그 자원이 이제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예측을 했을 때, 그 다음은 바로 우리가 이제 2D를 지나서 이제 3D 프린팅이 아닐까.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이제 하여 제가 이제 이 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3D 프린팅이 제3의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제4차 혁명,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의 그 전개 과정을 봤을 때 4차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IT 기술, 3D 프린터의 발전 이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과 접목이 되고 오프라인과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우리 실용적으로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또 학교에서는 교육공학적으로 어떻게 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앞으로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바마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어떤 혁명적인 제조 기술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또 미래학자죠 토마스 프레이가 향후 5년 안에 주목받을 미래 산업이다. 근데 여기 제가 첫 번째로 쓴 이유가 5가지 드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등등 합해 5가지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 3D 프린터예요.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영국 교육부는 이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그러니까 최근이죠. 3D 프린팅 교육을 만 5세부터 16세의 학생에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국 그 교육부의 그 공식 그 커리큘럼에 이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 5세에 저는 이제 주목을 한 이유가 어린아이여도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장차 이제 육성 사업에서 어린아이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감각도 익히고 배워야 된다라는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한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TV가 아이들 학습에 많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TV 안 보기 운동도 진행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연령을 제한해서 몇 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파고드는 여러 가지 우리 이런 매체에 대한 어떤 윤리성을 우려를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지금 TV 없이 살 수 있는지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또 그것에 대한 폐해 지나친 게임이라든지 중독성 아이들의 행동이라든지 등등이 이제 우려가 되어서 컴퓨터에 대한 유해성 논란도 특히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있어 왔지만 지금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대학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 연락할 때 한 명도 그 스마트폰 없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연락할 때 대학생이니까 가정으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SNS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 쪽에서 유해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거는 안 돼 라기보다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시범적인 이런 것이 학교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국 교육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각종 커리큘럼 접목 방법을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제 다시 말하면 수학 시간에 수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통합적용이라는 말이 수년 전부터 적용이 됐었고 또 주제 중심이라고 하는 교과 운영도 초등, 중등보다 아주 훨씬 앞서서 적용이 됐고 지금 현재도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제 중심이라 하면 그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교과가 통합이 된다는 의미의 그 주제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STEM뿐만 아니라 그 외 디자인 교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분할적인 방법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이 3D 프린팅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제 각광을 받는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이제 배경으로 3D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이 수립이 되었고요. 또 초중등학교에 3D 프린팅 실시하는 교육을 포함해서 2000년대였었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전국에 고속도로를 놓는다 해갖고 정말 그 성공 사업으로 우리가 IT 강국으로 아마 첫걸음을 띄웠었던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전 세계 3
3D 프린터 산업의 선두로 올라선다라는 정책 목표를 세운 바 있기는 합니다. 2020년이 뭐 불과 몇 년 남지는 않았지만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앞서 김 대표님이 설명했듯이 3D 프린팅 시장은 5년 전에 예측했었던 것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체감적으로는 좀 덜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학교에도 융복합실을 갖추고 있고, 각종 프린터의 종류가 많은데, 분말형, 소코 프린터, 그런 건 거의 1억 호가를 하는, 그런 상당하는 이런 프린터 및 FDM 방식이라든지 등등 각종 프린터를 갖추고 있고, 그 관련 학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의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컨텐츠를 이제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컨텐츠가 그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활용되고 그러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유아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아마 제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유아교육 쪽에서 3D 프린팅 유아교육에 접목한다. 이런 연구는 제가 아마 처음 시도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저도 선행 연구가 없어서 연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3D 프린터에 관련 최근 기사하고, 프린터 관련 최근 연구들이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 연구, 논문 분석한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도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좀 아무래도 후발 주자인 것 같고요. 또 국내 연구는 3D 프린팅 기술 소재 등에 관한 또 산업의학 이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교육 응용 여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는 하나, 어떤 교육 완구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긴 한데, 교육용 컨텐츠 이쪽으로는 우리가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영국은 3D 프린팅은 학생들의 이런 STM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과를 통합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 포럼이 창의 인성 관련 이제 포럼을 알고 있는데요. 요즘 교육부가 이게 창의 인성이 화두가 됨으로써 각급 학교가 다 그래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창의 인성 교육을 강화시켜서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창의 인성 과목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디지털 관련 과목과 창의 인성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지어지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긴 합니다. 근데 찾아가는 거죠. 융합을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엔지니어 쪽이라든지 이런 프린팅이라든지 기계화 쪽에는 너무너무 많은 공식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 데서 무슨 창의를 찾겠나라고는 하지만, 요즘 우리가 창의라고 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만이 창의가 아니라 많은 것을 융합하는 능력,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 쪽으로, 그리고 인성 쪽의 경우는 여러 덕목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덕목뿐만 아니라 집단의 덕목 거론하는 게 많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껴맞추기 식으로 어느 것의 계열이냐가 아니라 융합해가면서 찾아가는, 이것이 우리 선생님도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의 공식 교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아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5세 유아라도라고 얘기인데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앞으로 장차 경쟁사회에 대비해서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용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프린터는 유해하지 않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워야 된다. 이런 기술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그걸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지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보편적 기술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 창의적 학습 도구다. 그리고 학생과 모두에게 필요한 아이디어와 동기를 주는 매체다. 디지털 교육을 병합해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3D 프린팅이 이제 학교 교육에 적용이 되는 예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개인의 요구와 기호에 예를 들면 거기에 맞추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 여행도 뭐 단체 여행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이런 단체 여행도 많이 하지만 여행 프로그램을 내가 계획해서 교통수단도 내가 경비도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그러다 보니 숙소도 내가 찾아내고 여기에 착안해서 아마 숙소 쪽 그 성공산업이 아마 에어비앤비 예를 들면 그러하듯이 오늘 내 주변에서 자꾸 찾아내 가면서 우리가 응용할 때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 바쁜 사정에 살고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와중에 살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보다 보니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이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은 이제 프리스쿨, 그러니까 엘리멘터리 스쿨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학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대상으로 봤을 때 유치원 연령부터 만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까지를 early childhood라고 보거든요. early child age로 보는데 이 연령이 한 군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저학년까지 묶어서 그룹핑을 하는데 이제 그룹핑한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 5세가 이제 합해진 거죠. 만 5세,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얘네들에게 우리 학교 운동장에 놀이기구를 하나 설치할 계획이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착안을 했냐면 많이 이렇게 상품화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있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놀이시설을 원하나, 어떠한 놀이터 시설을 원하나 이것을 이제 대화하면서 아이들에게 토론을 끌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 해서 그려봐라 했더니 이제 여러 그림이 있는데 제가 저 그림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물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룹핑으로 돼서 이제 집단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애다 보니 이거 이제 2D 그림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저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이들이 어디가 이제 끊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끊어지면 이 상상을 할 때 2D에서 상상을 할 때 이것을 놀이시설로 세웠을 때 이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안전하겠냐, 위험하지 않겠냐, 여러 생각, 아이들의 통합적인 융합적인 여러 생각이 일어나다가 이것을 비슷한 형상인데 이번엔 입체 놀이로 진행이 돼서 아마도 뭐 성냥개비나 수수깡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뭐 여러 빨대 같은 이런 거를 공작 형태로 또 만들어 보는 이런 놀이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 이런 것을 선생님이 그러면 혹시 이게 이런 거 아닐까 하면서 아이들은 아직 3D 프린터를 못 다루니까 선생님이 모델링을 한 거예요. 기초적인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출력을 한 거예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1단계 아이들이 연필로 종이에서 그린 것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저런 형태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저렇게 됐을 때는 보시다시피 균형이 있거든요. 그 형태라든지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걸 아이들이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 그리고 디자인 감각. 이게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정말 운동장에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것이 놀이시설 그 제조업체에 그대로 주문이 되어서 그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놀이시설이 이제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디자인한 놀이터가 놀이시설이 놀이기구가 우리 운동장에 세워졌어. 이 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했고 그 시 자금으로 이 놀이시설이 운동장에 이제 세워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육청에서 자금을 좀 지원을 받으셔갖고 이런 것도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해요. 이런 게 우리 학교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이벤트, 어떤 거를 통해서 가능할까? 아마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꼭 3D 프린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요, 레고나 뭐 성냥개비 뭐 이런 다른 자료를
사용해서 모델링 해갖고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3D 프린팅을 활용한다면 좀 더 STM을 더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언어학자들이 의문표를 던진 게 그러지 않을까가 아니라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아마 지금도 그런 거 있지 않나 싶어요. 수학 교과에 공간학인가요? 유클리드 이런 데서 그 정육면체 몇 개 쌓아놨는데, 정육면체로 쌓는 게 아니라, 직육면체로 쌓는 게 아니라 모양을 집 모양이나 아무튼 무슨 탑 모양으로 쌓아놓고 문제가 이것은 똑같은 정육면체 몇 개를 쌓아 올린 것입니까? 이런 질문 아직도 있지 않아요? 이것은 몇 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진 수학 문제죠. 수학 문제. 몇 개입니까? 그런 문제 있어요, 선생님? 아직도 있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가요? 예를 들면 블럭을 여러 개 쌓아놓은 그 형상을 그 2D의 그림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블럭이 몇 개입니까? 이거요. 그 나오죠? 그래서 저도 그때 풀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묶어서 플러스 집합으로 묶어서 플러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레고를 쌓으면서 그런 감각을 키웁니다. 앞에 보이진 않지만 저 뒤에. 근데 이제는 이제 2D를 넘어서 3D 모델링 작업을 아이들이 하면서 그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저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돌려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감각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자, 그 외에도 뭐 어린 아이들, 제가 이 자료를 아무래도 어린이 미디어학회 가서 발표하다 보니 이 구글 맵을 통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많은 자료 중에 이제 어린아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유아들은 이제 2D 스크린에서 보이는 3D 모양에 대해서 과연 유아들이 이해하겠나?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도 많고 아이들이 조작을 못하면 선생님한테 뒤를 보여주세요. 옆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좀 더 큰 아이들은 실제로 그 조작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효과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어떤 그 요구, 개개인의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교사학습 방법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그 특수 요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요구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익한 교육수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많은 저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선생님들도 접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렇다,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교사학습 방법. 그건 아마 이제 우리의 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앞서 그 대표님이 이제 3D 디자인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거 이제 시도한 지 안 되니까요. 저도 학교에서 뉴미디어 연구회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동아리가 3D 프린터를 이제 이용하는 동아리입니다. 저도 지금 대표님을 통해서 3D 프린터를 구입을 했고요. 제 화면 첫 화면에 있는 프린터가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저는 주 전공이 이쪽 분야 아니거든요. 근데 유아교육은 아시다시피 통합이라고 잠깐 말씀드려서 제가 매체를 연구하다 보니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제 방에 있고, 그리고 다른 작업을 하면서 아까 그 출력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는데 사실이고요. 그런데 느린 것이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출력 명령 내놓고 다른 작업을 옆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퇴근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와서 내가 원하는 그 모델링을 입체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블럭을 이렇게 만든 건데, 시중에 이렇게 생긴 블럭 없거든요.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리고 그 연령층에 맞는 이 블럭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저건 블럭은 어린아이들이랑 가지고 놀아서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사적인 예를 들자면 그 레고 블럭을 아주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런데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단순한 플레이로, 블럭 놀잇감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요. 그 학생은 그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입체를 만들어가며 만들었다 부쉈다 하는 가운데 정말 STM 이러한 접근을 다 함으로 해서 산업디자인과 대학을 성공적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한 유클리드 창의적인 이런 사고를 활약하는 자 이러한 그 결과를 볼 때 제가 시간은 관계상 짧게 말씀드린 거고요. 통합이에요. 통합이라는 차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 중에 역사 선생님도 계시고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도 다 계시겠지만 내 교과에서 어떤 걸 접목시킬까? 언어, 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거와 3D 프린팅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오고서 자꾸 접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건 스케치업 그 프로그램의 일부고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인터넷에 그 검색어에 스케치업을 클릭해 보시면 이걸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 평면을 이렇게 쿠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입체로 올라와요. 그 정육면체가 아니라 정사각형, 직사각형, 팔각형, 육각형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입체로 올라오는 것을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한 번에 되니까 신기하잖아요. 다른 것을 조각을 잘라서 어떤 입체물을 잘라내서 하거나 아니면 전개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접어서 올리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의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공간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3D 경험을 하면서는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제가 이 화면만 준비했지만 실제로 아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360도를 돌려가면서 이거 입체 형상을 관찰할 수 있고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부분적으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합치할 수 있고 분해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초보적인 기술을 아신다면 근데 사실 여기까지 접근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셔요. 아까 메이커스 임파이어를 잠깐 보셨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호주나 몇 개 가입한 각 곳의 학교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사기업에서 개발을 했지만, 각 지자체가 교육청 단위로 이렇게 가입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학교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저렴하게, 혹은 방과 후 프로그램, 이렇게 접목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학교에서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기가 좀 불편한 상황인지 아니면 때가 이른 건지 저도 이쪽은 저도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지 이것을 보급하고 보급하고 판매하는 거기까지는 저도 관여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계와 학계가 같이 접목돼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이를 접근을 하고 제가 이제 교사 연수를 한다든지 다른 데 소개할 때 업체 사장님들에게 이런 연수가 있으니 오셔서 홍보 좀 하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크린이나 화면으로 보여드려도 이것에 대한 경험 차이가 굉장히 크세요. 어느 분은 정말 많이 아시고 집에 구입해서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전 전혀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집합교육을 통해서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특히 여기에 관심 있으신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좀 찾아가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신기버스 소개했는데요. 신기버스 이것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신기버스를 인터넷 지금 핸드폰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신기버스에 들어가면 그 주제 그 도구 그 네임이 있어요. 지금 3D 프린터블 샌드플레이셋이거든요. 모래놀이 도구예요. 초등학생이든 어린아이들이 간에 지금 문방구에 가면 모래놀이 도구 팔아요. 아예 세트로 팔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상품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터 업계의 이제 우리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하나를 출력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건 내가 디자인을 해서 나만의 이것으로서 굉장히 고유한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있으나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시중에 나가면 한 박스에 얼마, 마트에 가면 막 대량 보급
뭐 이렇게 기념품까지 제작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시장성을 비교해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매우 그 딜레마에 빠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육용 콘텐츠로 접근을 하는 쪽에서 그것이 그냥 공장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좀 더 다른 디자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할까 이런 연구를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 그리고 저도 그 뉴미디어 연구회를 지금 그 동아리 지도교수로 있기는 한데 학생들에게 던졌어요. 제가 던지기만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후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프린터라는 그 하드웨어, 기계를 이용한 건데 이것을 이제 그 수동으로 하는 3D 프린팅 펜 여기에 착안해서 작년에는 제가 3D 프린터로 접근을 했고 올해는 3D 프린팅 펜으로 접근을 했는데 요즘 청년 취업을 장려하는 또 그 취창업 이걸 장려하는 여러 이제 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데 유아교과 학생들이 이 아이템을 하나 제공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더니 흥미를 갖는 학생들이 더 놀라운 아이디어가 더 접목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엔 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냥 동아리예요. 그냥 대학생들이에요.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 5명이에요. 제가 5명 데리고 있는데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재료를 사고 막 만들어가고 공간 좀 필요한데요. 제 공간 일부라도 제공하고 싶어요. 그런 학생, 그런 그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올 이제 10월에 전국 대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2팀 뽑았는데 저희 학교 IT 관련 학과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쩌자고 우리 과가 하나가 제가 지도하는 이 팀이 하나가 뽑혔어요. 전국 대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했을 때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 더 많이 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완구들, 소품들, 신기버스에서 다운받은 그대로의 그 모델링을 출력 명령만 내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어 나오므로 만약에 이게 10개가 필요하다. 그럼 10개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빨간색이 필요하다, 초록색이 필요하다. 이거 내가 소재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물이 없는데 이거 지금 코끼리 코도 움직이고요. 다리도 움직여요.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손으로 조작하면서 완구로서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돼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 그 모델링이 있는데 거기서 찾으면 돼요. 지금 이 명칭은 3D 프린팅 펜이고요. 그 펜에 사용되는 재료가 필라멘트예요.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재료인데 그 필라멘트는 플라스틱 종류고요. 이 플라스틱도 이 재료가 발전하여 처음에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ABS 재료가 많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었었는데 유해에서 무해로 바뀐 재료 PLA 그리고 안전한 그 이제 재료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D 여기 필라멘트는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그 재료와 동일한 재료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3D 프린터에 사용이 되다가 3D 프린팅 펜은 개인적으로 휴대하면서 3D 프린터는 일단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휴대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7, 80만 원 그 작은 프린터의 경우 하지만 이 3D 이 펜은요. 이 펜은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 하나에 15만 원 구입해서 15만 원 줬었어요. 그 좀 이따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10만 원 됐어요. 좀 이따가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사장님 얼마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구입했어요. 자, 지금은 더 진화돼서 재료가 더 좋거든요. 지금 아마 한 7, 8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만 원이면 개인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하나 정도는 그 연필통에다가 그냥 넣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재료는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꿔가면서 다닐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궁금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비싸요? 재료가 얼마예요? 물으시거든요. 아까 코끼리 같은 거 그런 소품 하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재료비는 아마 한 300원? 3, 400원?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이 많으신 분부터 적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질문들 꺼려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질문을 해드렸어요. 자, 3D 프린팅 펜은 지금 동영상 자료가 있으므로 요거 끝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에 의한 교구의 예인데요.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지금 그다음에 이 저학년, 특히 누리 만호세 교육부에서 정한 과목이죠, 과목. 초등학교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역 이렇게 표준화 시켰어요, 거의. 이 영역에 무슨 교구, 무슨 교구, 무슨 교재, 무슨 교재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3D 프린터는 원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어떤 걸? 프린터까지 만든대요. 3D 프린터가 앞으로 3D 프린터까지 만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집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3D 프린터로 닷새말에 저택을 10채를 지었어요. 중국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빨리 앞서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이거 이제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총기를 이제 소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3D 프린터로 총을 만든 거예요. 총을 출력해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총이 되어서 불법 총기 소지자가 돼갖고 이 사람이 범법자가 된 거예요. 이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해도 잠깐 소개는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피해 사례를 얘기하고자 할 게 아니라 3D 프린터는 앞으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다. 아까 초콜릿도 나왔잖아요. 그것의 응용성, 앞으로의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지금 논하기 전에 일단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학교육에서는 그럼 뭘 할까? 아까 재료 말씀하셨는데 종이는 가장 친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이 소재가 더 개발이 되면 종이라 하면 결국 나무거든요. 그런 재료. 그 다음에 이 프린터, 플라스틱 이것도 점점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드 필라멘트 해갖고 나무 소재로 된 필라멘트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게 우드 필라멘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식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싱기버스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한 건데 이것의 이름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버터 그릇 이렇게 나와요. 버터를 담는 그릇이에요. 음식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 출력했어요.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샘플로 들고 나가요. 근데 이거 그 사진으로만 보면은 실물을 이제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중국 어디 이제 전시장 갔을 때 찍은 거고, 앞에 제가 표 그렸던 거, 이거 다 제가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모델링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모델링은 아까 가장 기본적인 스케치업이고 그 다음에 아까 메이커스 앰퍼스 그 회사 모델이고 그 외에 이제 캐드라든지 등등 프로그램 예를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스캐너의 차이는 뭐냐면 캐드 같은 거는 이제 디자인을 내가 하는 거지만 스캔은 그냥 스캔이에요. 찍는 거예요. 찍는 거니까 찍는 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같은 거죠. 그런데 단지 키울 수는 있어요. 키우고 줄이고 혹은 이쪽 부분을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가능한 그런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시지 말고 내 과목에서는 어디 응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거는 내 수업 시수에 정해진 시간에 할애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니면 재량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학교 시간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잘 모르지만 안 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도 이런 걸 좀 이론적으로라도 던져주세요. 던져주시면 그 실질적인 기술 발휘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공에 적합한 이런 사람들의 기술 지원이 좀 뒤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제가 어쩌다가 이 분야에 강의하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다음 달 계속 지금 강의가 예약돼 있거든요. 주로 이쪽 분야인데, 근데 저에게 아주 어려운 강의 요청 안 하고 아직 처음 수준이기 때문에 저도 연구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느 강의를 요청하시는지 몰라서 저도 그냥 이 정도의 강의 재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너무 이거 제가 디자인했다고 감히 말하는데 이거 모델링 해본 사람이 알면 웃을 거예요. 속으로 웃어요. 저걸 모델링이라고 했냐. 너무 쉽거든요. 뭐냐면 직사각형만 그리면 돼요.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그냥 3cm, 3cm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갖고 어떻게? 거기 센치 나와요. 얼마큼 모르겠나. 올리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한 번 더 올려요. 세 번째 올려요. 이래가지고 그거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거는 많이 출력해놨으나 제가 사진에는 이렇게 그냥 몇 가지만 올려놨는데 이것의 장점 가벼워요. 속이 비었습니다. 속이 비었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많은 블럭도 파는데 그 블럭 뭐 울퉁불퉁 레고처럼 끼워 맞추고 뭐 이런 거는 그 상품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아이들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연령별로 그 블럭의 사이즈라든지 등등등 이런 조형 구성하는 뭐 단계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우리 연령별로 뭐 제목 붙여서도 팔잖아요. 저도 레고 그 판매하는 데 가보면 제목이 아예 붙어 있잖아요. 몇 세용 제목 구급차 그럼 딱 구급차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딱 열어보면 조립 순서까지 돼 있잖아요. 자, 그것의 장점이 있겠지만 또 다른 장점을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창의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런 블럭을 가지고 정말 심플한 그냥 그 단순한 블럭을 아이들이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늘려보고 저렇게 늘려도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 프린터로 만들면 되죠. 이런 게 필요한데 하면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만들면서 내가 입체인물 블럭을 만들면서 조형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STEM 이런 그 능력이 키워지고 다른 교과로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거 같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쪽 측면에서 많이 강조하고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자동차 이거는 저희 학교 그 융포갑실 거기 가갖고 출력한 거예요. 이거는 서커 프린터예요. 그러니까 재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커 프린터는 좀 더 정교하고 또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을 칠하는 거예요. 이건 칠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 유아교육 쪽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유해하지 않고 그리고 던져도 위험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등등 여러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이 재료가 좋겠다 해갖고 예를 든 거고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곧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3D 프린팅 펜이에요. 3D 펜으로 활용하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 이제 구입한 날 이제 제 방에 도착한 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래 저렇게 하는 거래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 옆방에 조교실이 있거든요. 우리 조교 이름이 사라예요. 우리 조교가 자기가 그냥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 컴퓨터 위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붙이고 있어요. 자기 컴퓨터라고. 그래서 그것도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그냥 글자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평면 그림으로 봐서는 평면이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입체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입체도 되고 아무로 이거는 개인용 혹은 뭐 수업용 혹은 방과 후 활동으로 이게 좀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저희가 우리 컨텐츠를 이제 주차별로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막 심화 단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저희가 이것을 그냥 도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컨텐츠 속에서 학습 단원에 맞게 그 아이들이 수를 양적으로 혹은 또 뭐 도형을 어떤 크기, 부피, 뭐 높이, 넓이 뭐 등등 같이 접근하고 함께 언어, 명칭, 공식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교과 컨텐츠와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컨텐츠 개발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건데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집합시켰더니 이제 이렇게 머리에도 우리 도구 세트가 됐고요. 3D 프린팅 펜이다. 이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적용점이 있다라는 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습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만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하나, 이거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곧 보시게 될 도구가 이거예요. 이거 드릴 거예요.
선이 없죠. 아까는 이제 선이 길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충전, 우리 여러분 사용하는 그 휴대용 배터리 있죠. 충전기. 거기 충전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수학 시간에 혹은 미술 시간에 혹은 자,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죠. 통합적으로 적용해요. 결과물은 디자인 플러스 어떤 조형 뭐 등등이지만 이 과정은 설계부터 들어가요. 그러므로 해서 위치, 뭐 공간, 사이버를 현실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런 감각을 키워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을 입체화해서 평면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을 점, 선, 면, 입체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가르치는데 실제로 이런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을 아이들이 경험하며 이렇게 완성을 해가는 겁니다. 자, 아까 3D 프린터 기계 그 원리예요, 사실은. 그 원리인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완성도 이런 거는 아무래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한 기계적인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창의적이죠. 기계 프로그램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과후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도입했으면 참 좋겠다. 아, 저런 정보를 몰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이제 이 회사 혹은 저희 학교 그 동아리 곧 창업이 될 텐데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강사 배출 뭐 혹은 이런 계획이 있으므로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